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보험과 원하는 보험 상품 많이 가입하셨나요? 이제는 어떻게 써먹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이 좋다 굿보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사에서 절판 이슈로 많이들 제안도 받으시고 가입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입할 때는 내용도 너무 잘 알겠는데 한 달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가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2023년도 가장 많이 가입한 탑5에 대해서 보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아주 쉽고 빠르게 정확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험 사용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년 동안 가장 핫했던 첫 번째,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보험을 사용하려면 먼저 장기 요양 등급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아야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험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 부모님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라면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역건강보험 담당자가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기요양 인정 신청 대상자분의 자택에 방문 일정을 말하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 어머님 신청했을 경우에는 주중 아무 때나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등급이 확정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등급으로 나눠지고 1에서 2등급 해당되시는 분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3에서 5등급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은 재가급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험,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가입이 되어 있다면 꼭 알고 신청해야지 보상금도 제대로 받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가장 핫했던 두 번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를 보호자가 상주하지 못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밖의 간병 지원 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이하게 이름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는 다들 잘 모르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념은 알았으니 내가 가려는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가입시킨 설계사에게 매번 연락하면 즉각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설계사도 바로 답변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찾기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내가 가려는 병원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가능한 병원으로 검색이 되는데요. 다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내용이 보이시죠?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결론은 찾은 병원은 한 번 더 연락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병원을 찾아야 하고 또 어떤 보상을 받는 건지 알려드렸으니까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꼭 보상금 놓치지 말고 제대로 받길 바랍니다. 2023년 1년 동안 가장 핫했던 세 번째, 재활치료비 특약입니다. 재활치료비 보상은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지는데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가입 금액 그대로 보상을 받는데요. 재활치료라고 해서 무작정 진료 보시면 보상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주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온열치료, 한냉치료, 전기치료, 레이저치료, 견인치료, 마사지 치료 등이 있는데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항목에 있는 본인 부담금 발생이 되면 보상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받는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모르신다면 치료 시작 전에 의사분과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치료하는 항목이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꼭 체크하시고, 만약 비급여 치료를 하고 계신다면 이때는 급여 적용이 되는 재활치료를 꼭 동시에 받으셔야지 보상도 제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분들 중에 헷갈릴 만한 보상 두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교통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합의 전 치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급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고요. 합의 후에 본인 의료보험 처리로 받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방병원, 한의원 보상이 되나요? 약관상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침이나 뜸, 한방시술 코드를 내리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고, 한방병원은 한방치료와 양방물리치료를 필수로 동시에 받아야지 보상이 가능한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되도록이면 아무 분쟁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정형외과로 추천을 드립니다. 2023년 1년 동안 가장 핫했던 네 번째, 독감 보상입니다. 독감으로 보상해주는 특약은 두 가지만 알면 즉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무료 서류인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꼭 받으시고요. 처방전 왼쪽을 보시면 질병분류 기호코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진단코드는 J09, J10, J11입니다. 만약 안 나와 있다면 병원에다가 말씀하셔서 코드 기재된 내용으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병원에서 환자 보관용 서류 발급을 안 해주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로 유도해서 발급하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서류 발급받지 마시고 무조건 환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서류 발급을 받으셔야 공짜 서류로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하게 되면 진단서는 2만 원이나 되는 서류값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받지 마세요.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타미플루, 리렌자, 페라미플루, 조플루자 이렇게 받으셔야지 내가 가입한 독감 진단비 또는 독감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가장 핫했던 다섯 번째, 응급실 내원비 특약입니다. 응급실 내원비 보상은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특약은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 보상입니다. 현재 비응급 관련 보상 특약은 보험사에서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있다면 꼭 유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감원에서 비응급 보상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2016년 이전 실손가입자는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 비응급 따지지 않고 보상이 나가는데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가입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면 실비에서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21년도 7월부터 시작된 4세대 실손보험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면 실비에서 역시 보상이 안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지정되는 3차 병원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정된 병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진이나 캡처를 해두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가입했던 보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써먹는지 대부분 잘 모르세요.
주변 분들에게 오늘 영상 추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